네, 반갑습니다. 저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찍게 되네요.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최대한 오늘 KBL 7시 삼성과 현대모비스 전까지 많은 컨텐츠를 좀 소화하고 가려고 합니다.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가 터졌고요. 또 디에런 팍스까지 팀을 옮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갑자기 또 케빈 듀란트가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는 모양새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선수 지미 버틀러가 약간은 옛날 표현으로 아웃 오브 안중, 진짜 옛날 표현이긴 한데 관심 밖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지미 버틀러는 끊임없이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마이애미 역시도 이번 트레이드가 데드라인이 마감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버틀러를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 현재 버틀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주변 환경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지미 버틀러 피닉스에 대한 구애를 주야창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미 버틀러는 오로지 피닉스에만 가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는 마이애미 히트 구단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이애미 구단주 펜날리 회장을 만나서 저는 무조건 피닉스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의지를 계속해서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경쟁팀의 거래를 다 차단하고 돈이나 그 다음에 팀 내 역할에 관계없이 무조건 나는 피닉스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버틀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진출팀 혹은 우승 후보, 챔피언 컨텐더에 대한 가능성도 그 팀들도 모두 다 버틀러 본인이 차단했다고 합니다. 버틀러는 우승 반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돈이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었구나, 우승에 관심이 없는 행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물론 본인이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거는 본인의 자유고 본인의 권리죠. 하지만 버틀러처럼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무관이라면 저는 사실 굉장히 우승팀에서 반년 렌탈이어도 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버틀러는 오로지 피닉스, 나에게 많은, 내가 원하는 맥스 연장 계약을 줄 수 있는 피닉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버틀러에게 맥스 연장 계약을 줄 수 있는 팀은 피닉스가 유일합니다. 자, 그리고 버틀러가 퇴짜를 놓은 팀 가운데 하나인 골든스테이트는 버틀러에 대한 관심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버틀러를 영입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버틀러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2025년 여름에 연장계약 맺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워리어스는 자산 내주고 버틀러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는 곧바로 듀란트에 올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스테이트와 버틀러는 더 이상 이제 링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남게 됐습니다만, 스테픈 커리는 2024년 여름부터 버틀러를 영입하고자 리크루팅 했다고 하죠. 그래서 폴 조지와 혹은 또 지미 버틀러, 폴 조지 5월 지미 버틀러를 데려오기 위해서 커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 버틀러의 골든스테이트 행은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차갑습니다. 자, 일단 버틀러는 89년생에 아주 나이가 많은 선수고, 그리고 가는 팀마다 불화의 씨앗을 직접 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어려운, 컨트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선수라는 거죠. 자, 하지만 버틀러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PR을 해야겠죠. 뭘로? 주둥이로. 왜냐하면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태업했고 비행기 놓치고, 그 다음에 구단으로부터 자체 징계받고 지금 돈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경기를 뛰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펜날리 회장이 밥맛이 없고 마이애미 구단의 행보가 정말 멍청해도 일단 선수는 태업하면 안 돼요. 왜? 자기만 손해입니다. 평판 낮아져. 그 다음에 구단 징계받으면 연봉 못 받아. 그러니까 버틀러는 저는 평소에는 굉장히 좀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물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돌대가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버틀러는 결국 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본인 몸 상태에 자신이 있고 또 커리어를 건강하게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리고 이 문제, 지금 이 트레이드에 대한 아주 이 시끄러운 상황들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꼬아놓은 실타래가 큰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마이애미가 최상의 트레이드를 단행하길 바란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갈 팀에게서 에셋도 많이 가져오면서 원 소속팀이 마이애미 니네도 해피하고 또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나도 행복 농구를 하고 싶다 라는 건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버틀러는 내 차기 행선지가 될 수 있는 팀과 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갈 팀에 대해서 툭 터놓고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함께 우리가 그 미래를 꿈꾸는 그런 상황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보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마땅한 후보군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로지 그냥 피닉스 선즈만이 버틀러의 지금 행선지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피닉스 선즈행도 사실상 끝이 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케빈 듀란트와 선즈의 미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듀란트가 2월 6일 그러니까 내일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의 경기 내일 제가 중계하는데 이 경기에 거의 결정할 확률이 90% 이상 떴어요. 다 풀로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드 루머가 정말 모락모락 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화염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란트가 만약에 떠난다면 이거는 이제 버틀러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듀란트와 선즈의 미래는 버틀러의 트레이드 진행 여부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듀란트가 먼저 트레이드가 된다면 버틀러의 행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자, 하지만 일단 마이애미는 피닉스와 협상이 결렬됐을 때 버틀러를 피닉스 이외에 다른 팀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뉴스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뭐 진짜 1 더하기 1은 2다. 사람은 공기 없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마이애미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처사이고 다만 이 브래들리 빌의 잔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버틀러의 선즈행은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피닉스를 오려면 브래들리 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브래들리 빌이 나가려면 브래들리 빌을 설득해야 됩니다. 왜? 브래들리 빌은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브래들리 빌은 나는 피닉스를 떠날 생각이 없고 우리 가족들도 지금 이 사막에서 피닉스에서 사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빌이 만약에 피닉스에 잔류하게 되면 버틀러의 선즈행 가능성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진짜 브래들리 빌이 갑자기 트레이드 거부권을 철회하고 팀을 옮길 수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미 버틀러가 본인의 바람대로 피닉스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죠. 마이애미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물론 펜나일리 회장도 지금 뭐 판단력이 오락가락하고 그 전부터 일 처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전력 보강도 하지 못하면서 팀 내의 스타들과 줄곧 싸워왔습니다. 샤킬 오닐,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지미 버틀러, 카일 라우리 뭐 셀 수 없어요. 뭐 셀 수 없긴 5명이긴 한데 어쨌든 한 20년 동안 팀을 대표했던 허트 앤 소울 혹은 뭐 프랜차이즈 스타와 무려 5명 넘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이애미가 그런 강성의 보스 펜나일리 회장을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버틀러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 구단이 그냥 강단 있게 처리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버틀러에게 좀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펜나일리 회장이라면 저는 반년 렌탈이다 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이드 시켜버리겠어. 왜냐하면 지금 지미 버틀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문, 루머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이애미의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마이애미는 지금 리빌딩 팀이 아니잖아요. 물론 켈레르 웨어, 그 다음에 뭐 니콜라 요비치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애미는 굉장히 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의 미래를 방해하는 암초들은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이 선수를 계속 데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소문에 시달린다? 절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이애미는 또 리빌딩 팀은 아니지만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버틀러를 처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미적지근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고요. 자, 버틀러를 가장 원하는 팀은 멤피스였습니다. 자, 하지만 마이애미가 멤피스 영검들을 원했어요. 버틀러가 만약에 멤피스로 간다면 멤피스로부터 반대로 받아오는 선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루크 캐너드, 마커스 스마트, 브랜드 클락이에요. 그런데 마이애미가 여기서 이제 영건들을 더 원했던 거죠. 뭐 GG 잭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빈스 윌리엄스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을 더 원하면서 협상이 그냥 엎어졌습니다. 마이애미가 이제 욕심을 냈겠죠. 그리고 버틀러도 애초에 나는 멤피스 가기 싫어. 멤피스 빼고 다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멤피스에 대한 거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피스와 마이애미의 딜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쉽지 않겠고요. 자, 그렇다면 트레이드 없이 소위 안고 죽을 계획이냐?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시키지 않고 그냥 다음 시즌에 옵트인 하든 옵트아웃 하든 일단은 2025년 여름까지 버틀러를 안고 가는 거죠. 만약에 버틀러가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옵트인을 해버린다. 그러면 일단 마이애미는 버틀러에게 그만큼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주고 나서 이제 뭐 트레이드를 하건 아니면 또 안고 죽던 해야 되고 옵트아웃 하면은 버틀러가 나가면서 받아오는 자산은 없는 대신에 그냥 조용히 걸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드 시즌 트레이드가 아니라 여름까지 버틀러를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마이애미 동료들이 불편하죠. 물론 이렇게 되면 버틀러는 팀과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거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올 시즌 연봉을 다 날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미 버틀러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팀을 옮기지 않는다면 무조건 경기 뛸 거예요. 왜? 마이애미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못 뛰면 무급이에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뛰어야 돈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이애미 동료들이 버틀러가 내보인 라커룸에서의 태도, 그 다음에 스태프와의 관계, 이거는 뭐 코칭 스태프, 뭐 트레이닝 파트, 그 다음에 뭐 구단 직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스태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출전도 불규칙해, 또 팀원들을 배려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질려버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아데바요여도, 제가 타일러 히로여도, 제가 덩컨 로빈슨이어도 버틀러 같은 동료가 있으면 진짜 극혐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안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마이애미가 가져가야 될, 안아야 될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펜날리 회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궁금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행보를 놓고 보면 버틀러는 선을 넘었어요. 저는 초반에 버틀러가 돌아오자마자 뛰는 거 보고 완전 반맛 떨어졌습니다. 야, 태업하고 자빠졌네. 이런 시대에 완전히 그냥 가짜 올드스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마이애미에 정말 무능력한 그런 팀의 운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둘이 환장의 콜라보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마이애미 일 처리 능력, 또 버틀러의 성향을 감안했을 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생각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히트 팬들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버틀러가 돈을 받기 위해서 트레이드 되지 않고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억지로 뛰는 장면들이겠죠. 자, 어쨌든 버틀러는 지금 관심 밖으로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듀란트에게 완전히 묻혀있고, 그리고 트레이드 데드라인에는 버틀러뿐만 아니라 브랜든 잉그램, 자이언 윌리엄슨, 그 다음에 쿠민가, 여러 이름값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지금 버틀러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어서 버틀러 컨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버틀러가 어디로 갈 것 같으신지 버틀러의 행보에 대해서 또 예상을 해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오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과 현대모비스의 경기를 중계하고요. 그리고 다시 밤에 와서 라방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라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또 재밌는 트레이드 마감 기간을 보내시죠.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옷깃 또 잘 여미고 다니시고, 또 저희 조코피TV 이제 15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러분께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또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